평소 한국인들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상당히 수줍음이 많고 나설 줄 모르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줍음 많고 조용하고 예의 바른 한국인들은 특정 장소에서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가수의 내한 공연이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느 가수가 내한 공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사를 외워가는 것은 물론 가수가 목이 아플까봐 가수보다 더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유명한데, 일부 가수들은 자신의 공연에 팬들이 더 노래를 많이 부른다며 애교 섞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죠. 하지만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가수들에게는 한국 팬들의 이런 열정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충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본 세계적인 가수들 중 한 번도 못 와본 가수는 있지만 한 번만 와본 가수는 없죠. 그런데 최근 한국인들의 흥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제발 흥 좀 돋워달라며 한국인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만 보실까요? 삐끼삐끼는 이제 당당히 야구 용어가 됐습니다. KBO의 기아 타이거스 응원춤으로 유명해졌는데, 드럼비트와 DJ의 스크래치 연주에 맞춰 엄지손가락을 들고 팔을 흔드는 단순한 동작이 반복되는 춤입니다. 삐끼삐끼라는 이름은 치어리더들의 신발이 바닥에 마찰되며 내는 소리를 따서 팬들이 붙여졌다고 하죠. 기아가 경기 중 아웃카운트를 하나 잡을 때마다 분위기를 띄우고자 치어리더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동작을 하는데, 위에서 보신 영상을 미국 뉴욕타임스가 집중 조명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뉴욕타임스는 틱톡을 휩쓰는 이 한국 치어리더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우 여유로운 동작을 하는 야구 치어리더들의 영상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장악하며 시청자 수백만 명의 흥미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유명 인플루언서와 해외 팬들이 이 춤을 추는 영상을 삐끼삐끼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는데, 기아 치어리더 이주은이 이 춤을 추는 위 영상은 곧 1억 회 조회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 등장한 이 춤이 최근 인기몰이를 하는 이유에 대해 매체는 최근 한국 프로야구 관객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나면서 치어리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국 프로야구를 팬사이트 운영자 댄커츠를 인용해 한국 프로야구는 티켓 가격이 저렴하고 직접 음식과 음료도 가져올 수 있어 젊은 관중도 저렴하게 즐긴다며 메이저리그 경기와 달리 마치 락 콘서트 같다고 했죠. 사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 치어리더의 역할은 경기 중 흥겨운 음악이나 구호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관중의 흥과 응원을 유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경기에 뛰는 선수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한국 야구장에서 흥을 담당하는 치어리더들을 대만에서 엄청나게 스카우트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대만 타이베이 야구장에서 삐끼삐끼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만 야구팀 푸방 타이거스 측이 이준 치어리더를 포함 기아 타이거스 치어리더 6명을 초청해 원조의 춤사위를 부탁한 것이죠. 인기를 증명하듯 경기 전 미디어 행사에 몰린 팬들의 함성과 취재 열기는 가히 연예인급이었고, 특히 이준 치어리더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인 치어리더들은 중화권 한류의 새로운 동력이 됐는데, 진원지는 야구 인기가 높은 대만. 벌써 1년 사이 10명의 한국 치어리더가 대만으로 이적했습니다. 시작은 이다혜 치어리더입니다. 지난 3월 대만의 라쿠텐 몽키스로 이적해 치어리더 해외 진출 국내 1호가 됐죠. 그녀는 끼가 많아 한국에서도 종종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끼를 살려 코카콜라 등 광고 12개를 찍었다고 하죠. 대만에서도 워낙에 화제성이 높아 2023년 대만 유튜브 인기 크리에이터 1위, 급상승 크리에이터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1년간 활동하던 라쿠텐 몽키스를 떠나 웨이치안 드래곤스의 러브콜을 받아 구단 최초 외국인 치어리더 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이러한 성공은 여러 치어리더들의 대만 진출을 불러왔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롯데 자이언츠 등에서 활약하던 안지연 치어리더는 대만 신생 야구팀인 TSG 호크스로 이적했는데, 그녀는 TSG 호크스의 치어리더 멤버 선발과 트레이닝 책임자로 뽑혔죠. 그녀 외에도 이하영 치어리더는 푸방 가디언스로, 조현주는 퉁이 라이온스로 진출하는 등 현재 대만에는 엄청난 수의 한국 치어리더들이 진출한 상황인데요.
사실 대만이 이렇게 한국인 치어리더들을 스카우트하는 것은 대만 특유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대만에서 치어리딩은 하나의 국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로 자리매김했는데 한국에서 아이돌 그룹이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주도한다면 대만에서는 치어리더들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니까요. 그래서 치어리더들에 대한 처우도 좋습니다. 한국에서 치어리더들은 구단이 아니라 대행사에 몸담고 있어 비전이 불안하지만 대만은 구단이 직접 나서서 광고까지 주선해줄 정도로 적극적이니까요. 어쨌든 한국 치어리더들이 외국으로 진출하고 또 관중들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치어리더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한국인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로는 정, 한, 흥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흥이라는 정서는 아주 익숙합니다. 사실 우리의 흥과 정서가 얼마나 밀접한지는 역사적인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진수가 쓴 삼국지휘서 동의전에 의하면 동의 사람들은 농사절기에 맞추어 하늘에 제사하고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동의에서 이는 큰 대의 활궁을 합쳐져서 만들어진 뜻글자입니다. 동쪽에 사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흔히 한국인은 감정이 동하고 흥분이 최고조에 이를 때 흥이 난다, 흥이 겹다, 흥을 돋우다 등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문학과 예술은 흥이라는 일종의 내적 감정을 외부로 잘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런데 일제강점기부터 이상하게 설엄을 나타내는 한이라는 감정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학, 예술, 영화를 통해 더욱 보편화되어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까지 자리매김되었죠. 이런 한이라는 감성은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만에 생기는 감정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마음에 켜켜이 쌓여 우리 DNA에 새겨지는 독특한 감정이죠. 한국에서 30년간 기자 생활을 했던 마이클 브리는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한국이 한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분명 다르다. 오늘날 한은 한국인들이 근대에 겪었던 민족적 아픔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그들이 겪은 불의와 고통을 이해해야만 할 필요를 느껴 온 것이다. 큰 아픔을 겪은 민족은 대개 두 가지 방법을 보인다. 하나는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태인의 홀로코스트처럼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경우 이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인의 한은 아무리 심한 고통이라도 이에 당당히 맞서서 이를 극복하려는 민족의 공동 노력을 말한다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픔을 겪은 민족은 스스로 극복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한국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아픔을 겪은 그 어떤 민족도 보이지 않는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 극복하려는 민족 공동의 노력을 한국인들은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이라는 정서가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로 표출되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이 한국인을 지배하는 정서라는 식의 이야기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에서는 화병을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분류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주 겪게 되는 일종의 분노 증후군으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화병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분노 증후군의 한 종류에 해당하지만 분노감을 분출하기보다 억누를 것을 강요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배경이 질병이나 증상의 발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분류됐죠. 조금 과장을 섞어 말하자면 한의 정서가 비폭력과 평화의 상징이자 미덕으로 여겨지던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일종의 집단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화병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에서는 삭제됐지만 만성적으로 심한 울분을 느끼는 한국인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현실은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2030 세대에게서 이러한 정서가 고착화되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한국이 조선 중반기부터 외세의 침탈을 많이 받아 한의 정서가 깊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많은 민족들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인류의 역사란 어차피 침략, 전쟁, 사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령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고 유대인은 학살당했으며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 듣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의 모습은 국가마다 제각각이지만 강대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가야 합니다. 기쁨이 아닌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사는 민족이 어떻게 강성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한으로 대표되는 슬픔의 정서는 저 뒤로 묻어두고 흥으로 대표되는 기쁨의 정서를 더 부각시켜보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